뉴스캠 비즈니스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 알아보는 중에 이제 여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게 매력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느꼈던 뉴스킨, 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 선물이 뭘까요? 이걸 쫙 열면 뭐가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쫙 나오면 좋겠죠? 돈이 최고죠, 뭐. 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 더 벌고 싶어서 뉴스킨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스폰서님께서 수진아 너 뉴스킨 왜 하니? 네, 그러셨을 때 왜 하긴 왜 돈 벌라고 하지? 돈 더 벌으러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다 돈을 더 벌기 원하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지 사실은 돈 자체를 꽁꽁 싸갖고 집에 이만큼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이 돈을 가지고 얻고 싶은 게 있어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다 이걸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아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점점 깊어진 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뉴스킨으로 추가 수입 벌어볼까? 아니면 이걸로 성공한다는데 한번 알아볼까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 돈 있으면 그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자유시간을 마음껏 드시면 어떨까요? 돈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건물주 부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주는 돈도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시간도 여유로워.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의 사위가,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엄마 의사야. 그럼 아이고 김서방 어서 오게. 그런데 근데 이제 또 둘째 딸이 엄마 건물주야. 아이고 박서방 어서 오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돈도 좋아하지만 사실 그 자유로운 시간을 좋아해요. 단순히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돈이 같이 주어지면 인생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아우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좋겠다. 난 돈 벌면 막 많이 놀러 다니고 그냥 막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막 프랑스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얼마나 좋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진짜 좋을까요? 진짜 부자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1년도 못 살아요. 인생이 무언가 굉장히 황한 느낌이 든대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단순히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시간이 많은 인생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시간도 자유로운 건 우리 집 멍멍이 삶이죠. 우리 집 멍멍이가 최고의 삶이죠.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다 하는 게 시간도 많고 먹을 거 주인이 따박따박 주고 무슨 사냥을 해요 뭐래요. 얼마나 좋아요. 꼬리만 좀 흔들면 계속 간식 나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인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냥 이렇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걸까요? 사실 사람은요. 이 시간과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원하는 게 또 있어요. 건강하고 예뻐지길 원해요. 진짜 이걸 원해요. 그래서 돈하고 시간이 생기면 계속 뭐 골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성공한 사람 중에 살찐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나 자신을 가꾸고 건강해지길 원해요. 이것만 원할까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돈 생기면 해외여행부터 가고 싶고 직장에서 열흘 휴가 나면 해외여행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여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안 해본 것들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흑수저의 고백이에요. 20대 중반 정도 된 청년이 자신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살면서 그런 한계를 느끼고 부자와 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세대 때만 해도 부자와 나의 차이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경험이다. 이걸 주제로 글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고등학교 때 기죽을까 봐 엄마가 노스페이스 패딩 사줬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월급으로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볼 때 그렇게 부자랑 내가 큰 차이 안 나도록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꾸밀 수 없는 게 난 어릴 때 스키를 타본 적이 없고 난 어릴 때 해외 여기저기를 가본 적이 없고 나는 부자들과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그 경험이 없는 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에 큰 박탈감을 느꼈다는 걸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엄청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지금은 전쟁 이후의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가난은 돈의 가난이라기보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라기보다 경험의 부재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싶어 해요. 제 사촌 오빠가 꽤 괜찮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운이 좋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막 그런 거 막 집값 막 잘 오르고 막 그쵸? 그리고 승진도 되게 잘 돼서 지금 집안에 경사나기 직전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항상 시험을 보고 항상 일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아이들 서울에서는 에버랜드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연간회원을 끊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은 태어나서 그분이 그 에버랜드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사는데 딱 2번 데리고 가봤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을 원한다는 거죠. 어, 그것만 원할까요? 또 돈하고 시간이 생기면 뭘 얻고 싶어 하냐면 사실 사람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성취감을 느끼는 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사람들은 돈하고 시간이 생기면 일을 안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일을 함으로 정체성이라는 걸 느끼고 일을 함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지고요. 뭔가 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여러분 할머니가 시골에서 오시면 그렇게 방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팔순 노인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시면 그러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러면 눈도 잘 안 보이고 손가락 힘도 없으니까 그릇 이도 나가고 뭐 설거지해도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그렇게 저희 친정어머니가 관절도 아프고 힘든데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방바닥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들은 서울에서 못 살아요. 다시 그 힘든데 고추밭 가서 고추 키워야 된다. 요번에 상추 심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세요. 그러면 아니 왜 힘들게 살아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도 굳이 시골에서 왜요? 거기에 존재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노인들이요. 성취감이 없을 때 노인이 되거든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감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노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밀레니얼들 중에 다른 직장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데도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하고 커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열정페이도 불사하고 거기서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굳이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성취감을 느끼고 나를 성장시켜 준다면 그곳에서 다른 것보다 연봉이 적어도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영향력이에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가족에게 무언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을 벌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해요. 또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리고 싶어 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처럼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공개해서 공유하고 싶어 해요. 이 영향력을 갖고 싶다는 건 다른 말로 사람은 관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사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것을 꿈꾸는데 막상 돈을 벌고 나서 나이가 들어보면 시간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그다음에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한 건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돈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닌데 뉴스킨이 겉에서 볼 때는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 모인 걸로 보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영업도 불사하고 아쉬운 소리도 불사하고 남한테 머리도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모인 곳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영업하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의 하나라고 봤고, 제가 사람들이 영업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가진 걸 좋은데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누리기보다는 그 돈을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나는 영업 못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이 영업인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 추가 소득이 필요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처럼 알아볼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뉴스킨이 줄 수 있는 게 돈은 따라오는 거고 그 외에 얼마나 큰 것들이 있는지 알고 그때 본격적으로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지만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던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냐면 저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요,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직장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올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사실 원하는 게 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어디서 배운 대로 성실하게만 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드라마 보니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차 사고 집 사고 뭐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좀 더 좋은 직장 가려고 노력했고 회사에서도 내가 인정받으면 그냥 인생이 다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고민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머릿결이었어요. 아니 27이 무슨 고민을 해요.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이제 돈 버는 걸로 이제 막 결혼을 했고 이제 돈 통장에 조금씩 모으고 싶다. 근데 사실 돈 못 모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코앞에 것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20대라고 하는 때는 자신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달려갈 때인데 지금 20대는 어찌 보면 크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코앞의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전 그냥 단순히 머릿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뉴스킨을 전해준 선배 부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고 뉴스킨을 선택했더라고요. 저한테 뉴스킨 비전을 얘기하는데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되게 잘 살고 싶은가 보다. 열심히 살고 싶은가 보다. 언니 오빠 잘 됐으면 좋겠다. 끝. 언니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영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고 난 그냥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 나는 뭐 큰 욕심 없고 나는 그냥 성실하게 조금씩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돈 벌고 싶었으면 내가 뭐 이런 일을 선택했겠어.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1년 뒤에 그 선배 언니네 집에 놀러 가서 1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샴푸를 만나요. 제가 머릿결 고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샴푸가 그렇게 머릿결 고민으로 미용실에서 영양도 넣어보고 안 써본 트리트먼트 제품이 없는데 한 번 써보고 해결이 되지 싶어갖고 너무 신기해서 회사에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샴푸가 다 있다? 그랬더니 옆에 동료들이 그럼 저도 하나 주세요. 한 동료한테 권했는데 이 동료가 밑에 층에 소문을 냈어요. 그래갖고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이거 뭐지? 어? 나 마침 스킨이 떨어졌는데 나 이거 스킨 써보고 또 좋다고 막 얘기하면 또 사겠네? 그 또 캐시백 들어오겠네? 그럼 그 다음에 로션 사면 되겠네? 이 일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게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진짜 좋았으니까. 진짜 좋았던 내 느낌을 전달하는 거니까. 저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소문내는 거 좋아하고요. 영화 봐서 재밌으면 소문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투잡으로 해 봐. 잘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와요.
저는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뉴스킨 제품 엄청 좋아요. 이거 팔면 몇 퍼센트 남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잘하면 이만큼도 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뭐라고 꼬셔도 안 넘어가야지. 왠지 이런 데 가면 막 돈 잘 벌 것처럼 얘기해서 막 몇백만 원 투자하게 하고 막 그러는 일일 것 같은데 난 그런 데 안 넘어가고 지금처럼 소개해서 얼마 벌 수 있는지만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만약에 저에게 뉴스킨을 소개한 선배 언니 부부가 1년 동안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강매해서 부담스럽게 하거나 다른 영업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아마 사업 설명 들으러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그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뭔지는 모르지만 되게 잘 되는 것 같았고 진실하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제 발로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건 뉴스킨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장표 하나였어요. 제 인생의 고민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저자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을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돈 버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넘어간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로이 직장인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돈 버는 방식. 그게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됐건 아니면 어느 곳에 취직을 했건 내 시간과 돈을 바꿔서 취직하면서 돈을 버는 인플로이가 되시죠. 인플로이는 내 스펙에 따라서 시간당 페이가 작고 큼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인플로이는 자신이 일하는 순간 돈을 벌고 일을 그만두면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런데 또 다른 직업군이 있는데 셀프 인플로이, 나를 스스로 고용하는 거죠. 자영업자나 전문직이 여기에 속해요. 이쪽 영역을 노동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블루칼라 아닌데 왜 노동수입이지? 노동수입이란 몸을 써서 돈 버는 의미라기보다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모든 일을 노동수입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도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고 결국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시간당 페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펙을 쌓는 거죠. 그러다 셀프 인플로이가 되면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생도 두고 좀 더 자유롭게 내 가게를 내서 커피숍 내서 너무 예쁘겠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커피숍은 아주 예쁘게 차려진 내 감옥이란 이야기를 하죠. 잘 되면 뼈가 마르고 안 되면 피가 마르는 자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쪽 영역도 결국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내 시간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그 레드오션을 느껴요. 치열하죠. 힘들어요. 뭔가 막 치킨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3년 반짝했는데 유행이 가버리기도 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직장의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죠.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인플로이로 직장에 들어갔다가 한 10년 있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남의 밑에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나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자영업으로 가지만 거기서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0명 중에 한두 명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그 10년 동안 벌은 것 플러스 대출까지 꼬여서 힘들어 하다가 다시 인플로이로 돌아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다시 인플로이로 돌아가면 옛날 수준의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나이가 한 50대 돼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경비, 택배 이런 일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강남구에서 일할 때 그 동네 아파트에 헤럴드 영자신문을 읽으시는 경비 아저씨를 봤어요. 깜짝 놀라서 저분은 경비 아저씨가 영자신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저분 전직 교장 선생님이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충격적이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다 E사분면과 S사분면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돈 주고 배우는 교육에서 이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좋은 스펙 가져서 취직하는 법 배우셨죠? 자격증 따는 법 배우셨죠? 전문가들하고 하는 거 배우셨고 주변의 자영업자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사업가 보셨나요? 비즈니스 영역, 인베스터 투자가 영역 이쪽 영역 흔히는 있지 않고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또 다른 영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사업가 영역과 인베스터 투자가 영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요.
단순히 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가 기준점이 아니고요.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선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을 얻는데요.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요. 시스템이란 단어 아시죠?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 느낌이 확 오시나요? 여러분 커피숍 안 해보셨더라도 사촌이 커피숍 했대. 그럼 어떤 식으로 돈 버는지 감이 오시죠? 권리금 주고 어떤 가게 인수해서 인테리어 해서 내가 자격증 따서 뭐 이런 과정이 그려지는데 나 사돈의 팔전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대. 어떻게 했는지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와요. 왜 모를까요? 우선 주변에 많지도 않지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 가서 경영학과 가면 사업체 운영하는 법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큰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학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실제로 대기업의 오너들은 자녀에게 경영 수업을 따로 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간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잘 몰라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는 자신의 친구 아버지 사업으로 성공한 분으로부터 이 시스템 만드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책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자산의 수입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바로 이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자산으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함께 버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서 나중에 호강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돈을 함께 얻고 싶어 해요. 이 시간과 돈을 함께 버는 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 지금 열풍이죠. 그러다 지금 영끌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식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건 다람쥐 쳇바퀴처럼 5년마다 10년마다 반복되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목을 맬까요? 왜 도박장 가면 다른 사람이 다 잃어도 나는 딸 것 같은 그런 심리일까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수입과 시간을 원하는데 이거 외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배워본 적이 없고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로 지속 가능한 수입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짧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입니다. 저는 대학 때 노인복지학에서 인구 변화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너희가 노인복지에 뛰어들어라. 그쪽 시장은 앞으로 사그라들지 않을 시장이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도표를 저는 20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40대, 50대가 많은, 즉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주류를 차지하고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앞으로 불과 20년만 지나도 30년만 지나도 오른쪽 도표처럼 한 사람이 여러 부모와 여러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인구 분포의 이런 변화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이게 정말 자산이 될까라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거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여도 초품화, 신호등을 건너는 아파트냐 건너야 되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강남 집값이 오른 건 학군 프리미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지금 출산율 추이로 가면 10년도 아닌 8년 안에 지금 초등학생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100만 명이 감소해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값이 지금 5년 내에는 어떻게 변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정말 노후를 책임져서 그 부동산 빼갖고 애들 나중에 전셋값이라도 해줄 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혹시 교육업계에 몸담으시는 분들, 교육시장이 100만 명이 감소하면 3분의 1이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을 가면은요, 벌써 집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돈을 줄 테니까 내 집 인수하실 분, 땅을 드릴 테니까 내 땅 가져가실 분이 실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 먼저 된 거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은 시골 빈집의 추인데요. 시골이 아니라 이제 지방부터 시작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진짜 정말 안정적인 자산일까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집장만이고
오피스텔 몇 개 얻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면 안정적이시겠습니까? 진짜 지속 가능한 수입과 시간은 시스템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안전하고 멋진 뉴스킨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 뉴스킨이 어떻게 자산으로서의 소득 가치를 주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가 형성한 자산은 안전한가? 세 번째, 그 유통망, 뉴스킨으로 만든 유통망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 리스크는 없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뉴스킨이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 이것은 플랫폼 비즈니스인 뉴스킨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산한 뉴스킨과 뉴스킨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영업은 이렇게 연결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끝나요. 그런데 뉴스킨은 내가 연결한 소비자가 앞으로 평생 구매할 때마다 나에게 커미션을 주는, 즉 내가 만든 유통망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망을 만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구매할 수 있게 유통망을 형성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배워서 하는 일이 뉴스킨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소비자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도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할 소비자를 30명, 20명, 30명 보유하면 대리점에 대한 그 자격을 얻게 되고, 두 번째,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나처럼 무점포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소비자를 연결함으로 지속적인 권리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배운 것 같은 형식으로 대리점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저도 제 스폰서님이 어떻게 소비자를 만드는지, 대리점을 만드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걸 똑같이 일을 원하는 제 친구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같아서 내가 만든 대리점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출액의 일정 금액이 나의 자산으로, 로열티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자신의 친구의 대리점을 또 만들어서 두 번째, 나의 2대 대리점이 생겨도 우리가 협력해서 저 대리점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 2대 대리점에서 나온 한 달 매출액의 5%에서 10%를 제가 또 갖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대, 4대, 5대, 6대 안에 나로부터 형성된 6대 안의 대리점이 생겨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이것은 꼭 건물과 같아서 내가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에너지가 쓰이지만 건물이 완성되면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시간과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망이 확대되면 여러분은 자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복제하는 걸 배워서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가 안 나가네? 건물을 지었는데 이 동네가 굉장히 상권이 좋고 공실이 많으면 이 빌딩을 지은 게 헛수고예요. 그래서 빌딩은 아무 곳에 짓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될 도시에 지어야 되는데, 뉴스킨은 바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대리점이 될 겁니다. 실질적 재구매, 즉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람만 많이 모으면 돼 하는데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 재구매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날 때 평생 들어오는 돈, 심지어 유산으로 상속되는 자산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실 때 진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질적 재구매가 얼만큼 일어나는가예요. 사실 살면서 여러분 네트워크, 우리 뉴스킨만 처음 접해보셨어요? 뭐 C로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허로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많은 회사가 있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보실 때 건강한 회사인가 아닌가를 보시려면 실질적 재구매가 일어나나 보세요. 저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많은가? 뉴스킨은요? 많죠. 뉴스킨 안 하는데 뉴스킨 쓰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암으로 시작하는 암 그 회사도요. 쓰는 회사 일을 안 해도 제품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럼 건강한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C로 시작하는 회사를 봤는데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쓰는데 이걸 소비자로 쓰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회사들은 몇 년 안에 사그러들더라고요. 역사상으로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즉 안정적 프랜차이즈가, 내가 백호점을 만들었는데 그 프랜차이즈에 손님이 안 와.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랜차이즈가 성공하죠? 본사가 튼튼하고 계속해서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바로 네트워크를 선택하실 땐 그 회사의 능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구매 제품을 만들어내는가? 뉴스킨의 가장 대표적인 기초 제품 180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수입 화장품 중에 재구매율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아마 넘버원 될 거예요. 벌써 출시된 지 20년 된 이 180도라는 제품은 3번의 리뉴얼을 통해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연하기 때문이죠. 불과 한 달 사이에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입니다. 뉴스킨 제품 가장 유명한 건 누가 뭐니 해도 갈바닉이에요. 왜 인기 있냐고요? 비포 애프터가 쓰자마자 나타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제품의 매력을 보시겠어요? 기계가 400만 대가 팔렸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400만 대의 기계로 인해서 저 옆에 있는 젤이 수십 년째 계속 재구매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질레트 효과라고 있습니다. 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기가 자동 재구매를 일으키는 제품이라면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가진 거죠. 뉴스킨의 모든 제품들은 이러한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들로 개발이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넘버원의 회사가 됐습니다. 공신력 있는 뉴로모니터에서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넘버원으로 뉴스킨을 계속 선정하고 있고요. 아무도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지 않을던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메가히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디바이스가 출시됨으로 고정적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뿐만 아니라 뉴스킨은 정기구매라는 시스템이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요즘에 정기구독 굉장히 많아요. 그림 정기구독 아세요? 거실에 있는 명화를 3개월에 한 번씩 그림 구독도 있고요. 저는 꽃을 정기구독하고 있어요. 생화가 전문가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계속 배달해줘요. 저는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도 정기구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기구독을 해서 정기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그 회사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20년 전부터 이 회사는 이 재구매의 중요성을 알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뉴스킨의 회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분들은 이렇게 고정적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매달 누군가를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고정적 매출을 일으키는 시스템으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가 뉴스킨에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제가 뉴스킨에서 유통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우 이제 뉴스킨 인기 없어. 한물 갔어. 하고 다른 게 인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대리점이 의미가 없고 매출이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토하셔야 될 회사의 능력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아시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금 만들어진 지 30만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집값이 올라요. 30년 된 아파트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강남의 음마 아파트와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본 것 같아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킨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의 가치를 알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뭐 요즘에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아서 뭐 서학개미 뭐 이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나스닥보다도 훨씬 뛰어난 어떤 투자가들이 모여 있고 인정받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적자가 5조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마케팅을 모르면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적자를 5조 가까이 갖고 이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만으로도 이 회사가 마이너스 5조지만 몸값, 실제적 자산 가치는 33조다 이런 기사가 올해 2월 달에 났어요. 올해 2월 이틀이 지나고 55조다라고 갑자기 이 몸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더니 3월 13일 한 달도 안 돼서 100조 기업이다 자산가치. 여전히 마이너스 5조인데도 이 회사의 자산가치를 100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투자를 받고 있고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저 회사 빚이 3억이래 저 회사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회사 매출액이 얼마래. 마이너스 5조라는 건 매출액이 있어도 계속 마이너스 난다는 뜻이잖아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뉴스킨을 본다면 뉴스킨은 이미 20년 전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그 성장 가치를 인정받았고 특히나 신용등급이라는 걸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던앤브래드스트릿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전 세계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출신이 링컨이 있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5명이 이 회사 출신일 만큼 미국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기업이 앞으로 미래 가능성, 지금 현재의 가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준들을 충족해서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다라고 등급을 매기는데 60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60개 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이 5A1. 전 세계 수십만 개 기업 중에 이 회사가 말하는 5A1의 기업은 몇 개나 있을까요? 열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에요. 뉴스킨은 구글 같은 기업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매출액의 규모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사가 가진 미래 가치, 신용 안정 등급 대단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합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분은 피에르 남텀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액센추어 기업 경영 컨설팅 회사의 CEO입니다. 기업을 경영 컨설팅한다.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들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 흐름을 보고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떤 부분은 팔아야 된다, 합병해야 된다 이런 건 컨설팅해주는 대단한 능력자들이 모인 회사의 CEO입니다. 이 CEO가 한국에 방문하니까 한국의 경제부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 피에르 남텀 씨에게 당신이 볼 때 지금 전 세계 경제의 화두는 지속 성장인데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S곡선의 성공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X곡선이 평범한 분들에겐 되게 생소하겠지만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학교에서 배울 만큼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또 중요한 방식이에요. S커브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 기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급진적인 성장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안정화에 접어듭니다. 이렇게 S커브를 한번 그리면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을 알고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몇 가지를 성공해 나가면 S커브를 성공적으로 그리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설탕 회사로 시작했죠. 설탕 회사로 시작을 해서 설탕이 너무 비싸서 빵도 비싸고 비싸던 시절에 사탕수수를 원료를 가져다가 가공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싼 설탕을 보급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다음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무언가 수입해서 가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옷이었어요. 제일모직을 통해서 원단을 생산해냅니다. 전쟁 이후에 가난한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원단을 만들어서 다시 되팔아면서 돈을 법니다. 1980년대 뭘 해야 돈 벌까 70년대부터 고민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전제품이 너무 비싸요. 이장님 댁에만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기술을 발전을 가지고 가전제품을 만들자. 80년대에 컬러 TV를 최초로 삼성이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90년대 뭘로 돈 벌 수 있을까? 핸드폰,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S커브 곡선이에요. 여러분 아이폰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도. 세계적인 기업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뉴스킨의 성장 곡선입니다. 1984년도에 미국 유타주에서 퍼스널 케어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이 아니라 재구매가 일어날 만큼 한 번 쓰면 광고가 없이도 사람들이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품력에 어마무지한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98년에 건강기능식품회사인 파마넥스를 인수하면서 두 번째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입증한다는 뜻을 가지고 설립이 됐어요. 이 마이클 창 박사, 조셉 창 박사가 설립했는데 이들은 뉴스킨과 무관하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약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가 비중이 너무 높아서 마케팅적으로 계속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제품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지만 마케팅적으로는 여기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즉 광고가 아닌 입소문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원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때 뉴스킨과 인수합병이 되면서 오히려 뉴스킨과 인수합병 하자마자 매출이 급상승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다는 걸 간파한 거죠. 이 회사는 뉴스킨과 인수합병하면서 굉장히 많은 R&D에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이렇게 많은 과학자문위원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문위원을 가지고 자문위원을 가지고 있고, 자문위원이라는 건 단순히 자문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박사들은 한 자리에 모을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박사들이세요. 가수로 따지면 저스틴 비버부터 시작을 해서 BTS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런 분들이에요. 한 자리에 모을 수도 없어요. 그 업계 최고의 분들이 자신의 연구한 분야에서 생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공동 연구해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회사보다도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요. 어마무시한 연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연구소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 산하의 연구소였고요. 전 세계에서 유전자에 관련된, 특히 인간의 노화에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 최고다 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이 연구소가 유명했던 이유는 저기에 그 흰머리가 희끗한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 때문인데요. 이 박사가 영장류의 노화, 즉 인간의 노화와 비만의 관련을 30년을 연구했고, 그걸 입증하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도 인간의 노화를 이야기할 때 이 박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할 만큼, 심지어 우리나라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 PD가 이 박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만큼 가장 권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파마넥스는 정말 수만 종의 허브를 가지고 이 허브가 가진 약효를 연구했고, 그것을 캡슐화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연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전자의 연구가 한창이던 시절에 혹시나 이렇게 섭생을 통해서 건강한 유전자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분들께 의뢰해서 공동 연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가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노화를 막으려면 소식해야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소식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대인이 소식이 아니라 과식을 막기도 힘듭니다. 이분은 평생을 바쳐 연구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소식하세요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허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 허브를 가진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이 유전자적으로 벌써 사람의 몸이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게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건 단순히 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3만 개의 유전자에 관련된 노화 유전자, 피부 노화 유전자, 탈모 유전자, 에너지 유전자, 모든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있는데 DNA 칩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사람은 노화 유전자와 건강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누군가는 더 빠르게 노화가 되고 누군가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젊었을 때 무언가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내가 섭생을 조절하면, 즉 노화 유전자를 저지시키고 젊음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식물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사람이 다시 유전자가 젊을 때처럼 좋아진다는 걸 연구 결과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뉴스킨의 연구는 우리끼리 우화 발견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 3대 의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의대가 이것을 인증함으로써 학계 인정을 받고 논문이 나오고 제품화에 성공하고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모든 기술을 뉴스킨이 인수합병 그 뒤에 하게 되면서 더 연구는 박차를 가하게 됐고, 그렇게 출시한 브랜드가 바로 에이즐락입니다. 세 번째 S커브를 그리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 에이즐락의 제품은 계속해서 출시됐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를 하고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밑에 도표를 보시면 최소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것도 유전자에 관련된. 전 세계 어디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단히 큰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 신제품들은 세상에 없던 제품들이에요. 세상에 없던 제품들. 갈바닉, 세상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휴대용 갈바닉 없었어요. 부스트, 미백을 일으키는 제품 없었습니다. 유스스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시장을 이끌었고, 에이즐락이 출시되면서 뉴스킨은 신제품이 2년에 한 번씩 런칭될 때마다 대단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대되는 제품이 이제 불과 2달 뒤에 출시가 됩니다. 메타예요. 에이즐락이 출시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에이즐락의 기술력은
제품이 나올 때보다 무지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라는 제품에 저는 너무 소름 돋도록 기대됩니다. 특히나 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5년 만에 나오는 에이즈락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서 기대되는 이유,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핫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 장내 세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중요하다던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요, 몰라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라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도 굉장한 연구가 있고 최근 5년 사이에 발표되는 이 생물학 쪽에는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내 세균의 문제가 아니죠. 장내 세균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지금 핫하냐면 우리가 개놈 지도가 발표되고 유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연구가 됐어요. 왜 유전자 연구를 하냐면 유전자를 연구하면 인간의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로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의 특징이 바로 만성질환들이에요. 이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놀랍게도 사람 몸에 살고 있는 40조 개의 장내 미생물, 세균, 이 세균 안에 유전자, 기술이 대단하죠. 이 아주 작은 사람 몸에 수많은 세균의 유전자를 검색하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세균의 유전자를 검토하면 사람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구나 하고 원인을 알게 된 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의학계가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도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국가주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많은 미국의 기업들과 국가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리고 구글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질병의 모든 해결의 키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가 우리나라에도 어마무시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그러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질병들 특징이 뭐냐면 약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급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만성질환들의 특징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없는 당뇨병, ADHD, 고혈압, 약이라고 할 것이 없고 증상을 억제하는 것밖에 없고 원인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질병들. 암은 치료제가 나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뜨겁냐면 바로 여태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의 원인을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찾은 거예요. 장내 건강한 장내 세균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균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내 세균총이 다양해서 종류가 많아야 되는데 이건 어릴 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커서 이걸 늘리려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유산균이 좋다는 거 알긴 하지만 유산균 제품 아무리 먹어도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유산균을 연구하면서 이제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서울대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패스트푸드만 건강한 사람에게 2주를 계속 먹였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은 장내 미생물의 개수가 중요한데 이렇게 급격히 2주 만에 떨어집니다. 항생제를 먹으면요 이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실험에서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생후 8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몇 번 투여받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향후 아토피, 비염, 알러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비중이 확 높다는 걸 발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의 중요성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결책이 아직은 없어요. 중요성만 알았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해요. 항생제 드시지 마세요. 햄버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직 완벽하진 않고 유산균 좀 드시겠어요? 이게 다예요. 그건 종류를 늘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많은 주식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될 것만 같은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요. 뉴스키는요. 아까 2016년도에 오바마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2015년도.
그보다 1년 전에 라이프센 테크놀로지가 수많은 이런 허브 제품들을 연구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효능이 있는 제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7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마무시한 연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에이지락의 제품을 연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독점적인 성분 배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퍼플, 즉 보라색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의 효능을 여기에 블렌딩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렌딩의 효과, 이 원료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떤 업계에서도 없었던 블렌딩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만성질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기대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현대인의 건강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제품이 이제 10월에 출시가 되고 이 10월이 되기 전에 내가 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사업의 기회는 굉장히 큽니다. 뉴스킨의 수많은 백만장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제품이 선판매되기 직전에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키워나갔죠.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사업을 알아보시는데 굉장히 최적의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통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메타라는 생소한 제품으로 내가 어떻게 유통망을 만들 수 있을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뉴스킨 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이 시스템을 잘 만들 사람들이 잘한다고 한다면, 영업해본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영업사원들만 영입할 텐데 집에서 그냥 밥하던 아줌마도 뭘 잘할 수 있으면 신뢰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재밌었던 영화 소문낼 수 있으면, 내가 먹었던 맛집 거기 너무 맛있어 하는데 주변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 그럼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정도의 신뢰성은 주변에 주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이 제품의 좋은, 제가 샴푸를 쓰고 느꼈던 것처럼 이러한 효능을 이야기했을 때 신뢰를 연결할 수 있다면 그 연결하는 방법, 확장하는 방법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 얼마 투자하시겠어요? 얼마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조그마한 커피숍 하나 할래도 가맹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투자하실래요? 놀랍게도 이 일은 투자금이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하는 일인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신제품을 만드는데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도인이 들어가고 이 일을 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경험을 돈을 내지 않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회사는 이 베라라고 하는 시스템도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인데 저는 말을 못해요. 언택트인데 어떻게 해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를 통해서 소비자의 피부 상태를 다 맞춤화해 주고요. 사진을 찍어서 그 피부를 컨설팅 해주고요.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나에게 알람이 알리고 재구매 알림도 알려주고 소비자와 거기서 다이렉트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마케팅을 분석해주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본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라 말고 인파움이라고 하는 더 대단한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뉴스킨을 알아보면 알아보실수록 끝이 없는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볼 때 그래서 더 수상했어요. 들을수록 너무 좋아. 진짜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아파트는, 여러분의 주식은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10년, 20년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선뜻 투자 못하냐면 리스크 때문이죠. 어떻게 될까 봐. 그냥 핸드폰에서 정부 정책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으세요? 나스닥이 어떻다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으세요? 내가 투자한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돈과 시간의 투자,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쪽 영역은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뉴스킨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내가 통제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여기서 결과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뉴스킨 시작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고요. 일요일날 교회 가던 사진이에요. 일요일날 아침이니까 전철에 사람이 없죠. 남편이 카메라를 새로 사서 테스트한다고 여기저기 찍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싫어해서 지워 그랬어요. 근데 안 지웠더라고요.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27살의 이수진인데 표정 좀 보세요. 27살의 직장인이 일요일날 아침의 표정입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요. 무기력한 거예요. 전 이때 기분을 알아요.
내 인생은 뭔가 다 결정난 것 같았어요. 직업도 결정됐고 남편도 결정됐고 내가 사는 삶의 수준도 결정됐는데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프시고 돈의 문제는 계속 생기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럴 때 뉴스킨을 만났어요. 뉴스킨을 만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을 보고 막 타이틀 100만장자, 1000만장자, 아이고 별나라 얘기네 그랬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배워보니까 요만큼은 할 수 있겠다 시작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제가 무대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전 정말 저 무대에는 저 위치에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비전이 되게 컸고 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자존감도 낮았고요. 자신감도 없었어요. 저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고 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고 부모님한테 10만 원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매달 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양쪽 부모님 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버셨나 봐요. 근데 아니요. 전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제가 변했어요. 내 안에 제가 얼마나 전 이 사진을 보면 이 왼쪽이 20대 때 제 마음의 심리 상태. 그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없고 숨고 싶고 위축되고 그랬던 내 모습. 오른쪽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굴 비판하는 시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고 싶고 자신감이 넘치는 나.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죠. 저는 오른쪽에 내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지하철에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전부 저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뉴스킨을 계속하는 이유고 평생 하고 싶은 이유예요. 제가 아까 첫 장에 보여드린 거. 많은 분들은 제가 뉴스킨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뉴스킨에서 얻게 된 건요. 주도적인 시간.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수많은 성취의 경험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여행한 것뿐 아니라 그 외에 뉴스킨이 아니면 줄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저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영향력을 갖게 됐고요. 그것에 저는 감사하며 또 많은 분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예뻐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삶을 바꾸는 도구 뉴스킨.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선물을 뜯어보세요. 용기를 내시고 뉴스킨의 많은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수많은 선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믿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강의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